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리 부모가 노력하고 잘 지도해도 분명히 아이들과 다투거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면 두 가지로 지도 원칙이 나와요. 하나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할 일을 다 하고 한다. 시간을 정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관한 원칙들이 있어요. 뭐 아이가 왜 과몰입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쓰는 컴퓨터를 거실이나 가족의 공용 공간에 둔다. 뭐 이런 이제 보통 한 7, 8가지 정도의 원칙들이 이렇게 제시가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원칙들을 봐도 내가 오늘 우리 아이한테 하라고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애는 막 거기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애는 할 일을 다 안 하고 막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 내가 어느 강도로 우리 아이한테 뭐라 그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유아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유아는 계속 강조하지만 접하지 않게 하고, 혹시 한두 번 급해서 뭐 정말 손님이 오시거나 공공장소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접하게 도와주셨다면 이 아이가 다시 현실의 놀이로 전환될 수 있도록, 또는 현실의 놀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시고 현실의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끌어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과몰입 지수가 높아져서 밥 먹을 때 안 키면 난리 나고 끄면 막 울고 바닥에 누워서 뭐 이러는 아이들이 있죠. 그럼 이런 영유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유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번에 딱 끊으셔야 돼요. 청소년은 뭐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는 그렇게 가면 아이가 마음이 힘들어요. 왜? 연령대가 그래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기다리는 힘이 작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과 기다리는 힘이 작아서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뭐 이렇게, 아니요. 그냥 한 번에 끝내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세레머니 비슷하게 의식을 좀 거쳐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다 그러면 화면이 다 꺼진 상태로, 방전된 상태로 가지고 와서 어머 안 켜지네, 이게 망가졌어,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쏙쏙하면 이제 막 난리를 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뭐 예를 들면 TV 같으면 셋탑박스를 탁 치워버리신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내가 이걸 할 수 없구나를 확 느끼게 도와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엄마 스마트폰으로, 아빠 스마트폰으로 했던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전혀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아이에게 앉혀놓고 단호하게, 연령이 몇 살이 됐든 못 알아듣고 때를 써도 절대 변하지 말고 안 돼, 이제 앞으로 안 해줄 거야 라고 선포하는 의식, 시간을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이번에 뭔가 좀 다른데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뭐 의문이라도 들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네 이렇게 안 나오죠. 예, 막 이제 바닥에 누워서 울고 더 거세게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영유아는 대부분 일주일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생각하는 힘이 적기 때문에 전환도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끊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간혹 부모님들 중에 이런 경우가 계세요. 이제 엄마 아빠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안 돼? 이야기하시고 엄마는 게임하고 있고 아빠는 스마트폰 계속 붙잡고 있고 아니면 검색하고 있고, 이러면 아이가 욕구를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의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게 엄마 아빠의 행동이에요. 저희가 많이 들었죠. 아이들은 부모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내가 모범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솔선수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지리라고 믿기는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이 잠깐씩 사용하시는 건 아이가 인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만 과한 사용이나 부모가 몰입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증상도 심하고 때도 심하게 썼는데 이제 계속 안 보여줬더니 애가 괜찮아졌어.
그럼 이제 한 번씩 보여주는 거 괜찮지 않을까? 아, 이제 가끔씩은 뭐, 우리 애도 보고 싶을 텐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더 오래 힘들게 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들어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주셔야 아이는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를 사용법을 지도하실 때는 단번에 끊어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일단 살 때 소유 문제를 명확히 하시면 좋아요. 이 스마트폰이 내가 지금 사서 너를 주지만 이게 누구 거냐를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야 스마트폰 갖고 와, 뭐 회수할 거야, 아니면 뭐 스마트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건데 뺏고, 내 건데 맘대로 가져가고, 뭐 심지어 이제 성적 떨어졌다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회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스마트폰 뺏었다고 어디 성적 올라가나 보자.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네, 마음의 방향이 반대로 가요. 그래서 하던 공부도, 해야 할 공부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아예 구입할 때 명확히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거 누구 돈으로 샀어? 부모님 돈으로. 이거 요금 누구 돈으로 내? 부모님 돈으로. 그럼 누구 거야? 부모님 거야. 네가 필요하니까 빌려줄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관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조절하지 마시고 사기 전에 사용 규칙을 세밀하게 세워주세요. 주중에는 어떻게 할 건지,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건지, 주말에 만약에 가족 모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아이의 개인적인 스케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보충하는 시간을 줄지 안 줄지,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킬 때 상은 어떻게 하고 안 지킬 때 벌은 어떻게 할지 세밀하게 세워주세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아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닥 규칙을 세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를 못 느끼셔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네가 그랬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아이도 계속 질책받고 그 규칙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져요. 질책받으면 사람은 다 너는 잘하냐? 경쟁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사용 규칙을 세밀하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놔도 우리 아이들이 잘 관리 못하죠. 자제력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부모인 우리도 사실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관리할 수 있는 앱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SK에는 뭐 T 청소년 안심팩, 또 KT에는 올레 자녀폰 안심, 그다음에 LG U+에는 자녀폰 지킴이 같은 앱들이 있어요. 이 밖에도 또 무슨 스마트폰 보안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유료들은 아이가 사용하는 앱 하나하나까지 사용 시간을 지정하고 때에 따라서 닫아두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무료인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조금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술 건강에 나빠요. 끊으세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아세요? 담배 끊으세요. 아, 누구 어머니 드라마 많이 보시던데 그러면 안 돼요.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머니 드라마 끊으세요. 시간을 도대체 거기다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술이 건강에 안 좋구나. 끊어야겠다. 공감이 가실까요?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여겨지면 그 다음에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할 거리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막 증명하고 싶어져요. 내가 건강에 술을 약간 하는 사람, 담배를 약간 하는 사람이 건강에 오히려 좀 더 좋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뭐가 있었지? 막 이런 걸 정보를 막 탐색을 한다던가 내가 이걸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를 막 알리고 싶어져요. 뿐만 아니라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는 술은 담배는 안 되면서 몸매는 그렇게 뚱뚱하면 비만이 건강이 훨씬 더 위험한데 막 이런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도 안 되고 위험하고 나쁜 줄 알지만 그걸 부모님들이 하지 마, 나빠, 공부해야 돼,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엄마는 몇 시간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아빠는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스마트폰보다 더 나쁜데 아이들도 계산해요. 아이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비교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시할 때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어렵죠.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는데요. 한 번은 저희 교육과정 중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임을 만들었던 개발자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게임을 쭉 만들어가지고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 테스터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면서 막 게임을 해볼 수 있을 단계가 되면 아르바이트생들을 부른대요. 연령별로. 뭐 예를 들면 10대 남자 2명, 10대 여자 2명, 뭐 20대 2명,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다음에 뭐 나이 드신 분 뭐 이렇게 옛날에는 남자 젊은 사람들만 게임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기 때문에 부르는 연령대도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명씩 날짜를 다르게 해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불러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보고 자기들이 개발한 게임을 앉아서 해보라 그래요. 이거 꿀알바일 것 같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때 머리에다가 뇌파 측정하는 장치를 다 붙여요. 그리고 안경을 하나 쓰는데 이 안경은 이 사람이 갖는 시선과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들을 쓰고 앉아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러면 그냥 나는 방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거울방이래요. 여러분 그 거울방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범인하고 막 수사관하고 앉아갖고 막 얘기하고 밖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막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있고 밖에 거울방에 누가 있냐 하면 게임 회사의 임원들과 게임 개발한 기술진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또 스토리 만드는 사람들, 뭐 이렇게 쭉 다 와서 이제 이걸 주목해서 본대요. 뭘 보는 거냐 하면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기지개를 편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거나 이런 순간이 어디인지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보다가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버튼이 어디 갔지? 그러고 눈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눈이 어디부터 가는지 스위치를 얼마 만에 찾는지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력을 가지고 와서 아주 몰입도 높게 촘촘하게 게임을 구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기지개 펴고 이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선물로 아이템이 등장한다든지 갑자기 괴물이 나와서 공격을 한다든지 말풍선이 나와서 말을 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단 한순간도 1초도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들이 술, 담배 끊기 힘들고 드라마 끊기 힘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운동하기 힘들고 다이어트 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힘들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정도를 딱 이 정도로 하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가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직원이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서 일을 해요.
자꾸 지각을 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매를 들고 가서 때리나요? 아니면 막 소리를 질러 왜 지각해 막 이렇게 하나요? 분명히 그 직원이 잘못했지만 저희가 인격을 모독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겨나죠. 뭐 갑질 뭐 이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죠? 같은 강도로 지각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심해진다 싶으면 책임에 관해서, 예를 들면 급여에서 뭐 금액을 조정한다던가, 뭐 일할 근로시간이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뭐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그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고 할 때 화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지 마시고, 아이가 그렇게 되면 적개심을 품고 분노를 가지고 더 도망가고 싶어지고 더 집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문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같은 강도로 꾸준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한숨이 막 나오거든요. 우리 애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막, 여러분 꼭 참으시고요. 꼭 믿으세요. 우리 아이는 좋아질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똑똑똑똑 두들기면 처음에는 못 들어도 여러 번 두들기면 어느 순간 한 번 들어볼까? 이 얘기를 왜 자꾸 하시지? 어느 순간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와 있게 돼요. 그래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봐 주시면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지게 마음이 서서히 바뀔 수 있어요. 간혹 어머님들 중에 막 무용담처럼 내가 우리의 휴대폰을 부셔버렸어 뭐 내지는 또 아버님들 막 휴대폰을 내가 물을 받아가지고 세면대에 던졌어. 그랬더니 막 우리 애가 와가지고 막 빌고 막 잘못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아이로부터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부모와 자녀가 거리가 더 멀어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정서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 마음속에 상처를 만들고 또 나가서 부모에게 배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같은 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단호하고 엄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있어, 나를 사랑하고 있어를 충분히 느끼면서 그런 꾸준한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부모가 가지는 기대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아이를 지도해 주실 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